며느리야,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야. 며느리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70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단 한마디,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며느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단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72세 시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 하나로 그동안 힘들었던 갈등이 해결됐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2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범한 시어머니셨어요. 아들 둘을 키우셨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죠. 첫째 며느리와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며느리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36살의 지연은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순자 씨는 처음엔 며느리가 당찬 게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똑똑한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동그랑땡에 잡채에 각종 전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씨름했죠.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고 쉬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며느리들이 좋아할 거란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1시쯤 둘째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녀 서연이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와, 배고프지, 밥 먹자.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야, 명절인데 당연하지. 어머님 요즘은 명절 음식 간소화가 대세예요.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이잖아요. 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을 기름지고 자극적이라고 말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고는 눈을 찡그렸어요. 엄마, 이거 너무 달아요. 지연이 갈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탕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게 건강에 좋대요. 서연이는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순자 씨는 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하다. 다음엔 덜 달게 할게. 며느리야, 내가 몰랐네. 지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순자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평가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 민준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쉬어.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지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순자 씨는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바쁘지? 네, 요즘 환자가 많아서요. 힘들겠다, 건강 챙겨야 해. 지연은 대답 없이 설거지만 했어요. 순자 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지연이 거실로 나갔어요. 순자 씨는 부엌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민준이가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명절에 너무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가서 가볍게 샐러드 먹을 거예요. 순자 씨는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텅 비었어요. 순자 씨는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원래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좀 까다로운 거지.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순자 씨는 정성껏 준비했지만 지연의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처음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무시구나.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손녀를 위해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어요. 분홍색 가방에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주말에 아들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순자 씨는 가방을 꺼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선물 샀어. 학교 갈 때 써.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와, 예뻐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지연이 가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 그냥 괜찮은 걸로 샀어. 어머님, 애한테 이런 비싼 거 사주시면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손녀를 위한 마음이었거든요. 며느리야, 괜찮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어머님, 서연이는 검소하게 키워야 해요. 요즘 애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거 자꾸 사주시면 애가 할머니를 ATM 기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녀에게 뭘 사주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ATM 기계라는 말이 특히 상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돈으로 손녀의 사랑을 사려고 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손녀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았어요. 뭘 해줘도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고 말해도 순자 씨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넘겼어요. 손녀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도 못 보겠고 손녀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가 받으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냐고 물으면 네, 잠깐만요 하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을 바꿔줬어요. 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영숙이에게 털어놨어요. 영숙아,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뭘 해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 음식도 건강에 안 좋대, 선물도 버릇 나빠진대. 에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나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순자야, 그래도 참아야지 뭐 어떡해.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도 잃는 거야.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학예회를 한대요. 순자 씨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손녀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서연이 학예회 언제래? 다음 주 토요일이요. 엄마도 갈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자리가 부족해서요. 학부모만 들어갈 수 있대요.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거짓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오지 못하게 한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아, 그래, 알았어.
서연이한테 잘하라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손녀의 학예회도 볼 수 없다니.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나? 남편이 다가와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울지 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아니 당신 모르는 소리 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동에 사는 박정희 씨였어요. 정희 씨는 순자 씨보다 5살 많은 77이었습니다. 아, 순자 씨 여기 계셨네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요.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문제군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정희 씨도요? 네, 저도 10년 전에 큰며느리랑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절 엄마처럼 대해줘요.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정희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바뀌었거든요. 순자 씨가 바뀌었다고요? 네, 제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신 건데요? 정희 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요. 정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정희 씨의 큰며느리는 정말 까다로웠대요. 뭘 해줘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시댁 행사에도 잘 안 왔다고 합니다. 정희 씨는 그때 정말 힘들었대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고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깨달았대요.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대응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요. 정희 씨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했대요. 음식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담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방식을 바꿨대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이것저것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을 그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 때 참지 않고 딱 한마디를 했대요.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마디요? 어떤 한마디요? 정희 씨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한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저건 너무 달아요 이러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미안하다 다음엔 잘할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정말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하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랬더니요.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그게 먹혔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저를 존중하게 됐어요. 지금은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먼저 시댁에 가겠다고 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정희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요? 내 며느리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해야 해요. 시어머니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화내면 어떡해요? 아들이 저한테 서운해하면요? 정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그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며느리가 바뀌어요. 며느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존중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를 바꿔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희 씨는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무례한 말을 하면 짧고 명확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며느리야,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야. 며느리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둘째, 말한 후에는 침묵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변명도 듣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며느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셋째,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화를 내거나 울면 안 돼요.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순자 씨는 정희 씨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정희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순자 씨,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래야 며느리가 고마움을 느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희 씨. 해볼게요. 정희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보면서 연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야,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야. 며느리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며느리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째 아들 가족이 집에 왔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해야 돼. 식사를 하는데 지연이 국을 한 숟가락 먹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국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나트륨 섭취 줄이셔야죠. 순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야, 지연이가 식탁에서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짧았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어요. 지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냥 건강 생각해서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알았으면 됐어.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왔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 씨는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나도 내 마음은 알아. 내 건강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날 이후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됐습니다. 순자 씨도 달라졌어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해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줬어요. 2달 후였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점심 먹고 싶어서요. 둘이서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신을 만나자고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좋지. 토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지연은 순자 씨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식사를 하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못했어요. 순자 씨는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요. 며느리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예의가 없었구나 싶었어요.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처럼 모실게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두 사람은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순자 씨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며느리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절 때는 먼저 시댁에 가겠다고 했어요. 손녀 서연이의 학예회에도 순자 씨를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녀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올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예년처럼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양을 줄였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지연이 도착해서 음식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하는데 지연이 갈비찜을 한 점 먹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최고예요. 순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좀 크면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보내도 될까요? 할머니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좋겠니? 지연이 순자 씨를 꼭 안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순자 씨도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야.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순자 씨가 배운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 때 짧고 명확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며느리야,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야. 며느리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한마디가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둘째, 말한 후에는 침묵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래야 며느리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 아빠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길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셋째,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하세요. 넷째, 말한 뒤에 냉전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대하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순자 씨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손녀도 자주 만나고 아들도 편하게 시댁에 옵니다. 순자 씨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작년 겨울 순자 씨는 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며느리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정희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정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생각을 말하면 돼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도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며느리가 무례한 말을 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며느리야,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희생으로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감정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며느리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도록 한마디로 차분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말해주세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태도로 경계를 세울 때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깃듭니다. 그 품격은 며느리에게 예의의 기준이 되고 시어머니인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싸다 보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노후, 행복한 노후는 먼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침묵 그리고 태도 속의 품격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